필승조 진입 기대받던 윤성빈, 추격조 첫 등판 여전히 숙제는 0점 조정희 분석은 강속구 투수의 제구 과제와 필승조 역할 요건이라는 구조적 주제를 다루기 위해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160km 강속구가 필승조가 되지 못하는 이유. 윤성빈 문제의 구조적 독해 구속과 역할 사이의 간극. 프로야구에서 160km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팀의 필승조에 안착하지 못하는 상황은 구위와 역할 사이에 어떤 조건이 추가로 요구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윤성빈의 사례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읽힌다. 불펜 투수, 특히 팀의 중요한 순간에 등판하는 필승조 자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구속이 아니라 안정감이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원칙이다.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 점수차가 좁은 위기에서 타자를 상대할 때 투수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 구속을 찍는 능력보다 어떤 카운트에서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다는 신뢰다. 윤성빈이 개막 직후 필승조 운용에서 제외된 것은 이 원칙의 적용이었다. 시범 경기에서 마무리로 세이브 2개를 기록했음에도 감독이 그를 다르게 판단한 배경에는 5이닝 남짓한 시범 경기 기간 동안 사볼넷이라는 제구 불안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을 것이다. 강속구 투수의 제구 문제, 구조적으로 왜 어려운가? 160km급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제구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것은 개인의 특이 사례가 아니다. 이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패턴이며 그 배경에는 생역학적 이유가 있다. 극도로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 투수는 신체 전체의 폭발적인 회전과 가속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릴리스 포인트의 미세한 편차가 구속이 낮은 투수에 비해 훨씬 큰 제구 차이를 만들어낸다. 즉, 동일한 릴리스 포인트 오차라도 공이 빠를수록 포수 미트에서 더 멀리 벗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은 강속구 투수들이 제구를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신체 협응 능력과 반복 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MLB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160km 이상의 강속구를 보유했지만 제구 불안으로 인해 선발 혹은 필승조 역할에서 어려움을 겪은 투수들의 사례는 적지 않다. 이들 중 일부는 제구를 극복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자원으로 성장했고, 또 다른 일부는 끝내 제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롤이 제한된 채로 커리어를 마쳤다. 두 그룹의 차이를 만든 요소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릴리스 포인트의 일관성 확보와 강도 높은 등판 상황에서도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견제구 실책이 담은 정보정규 시즌 첫 등판에서 1루 견제구가 크게 벗어난 장면은 제구 불안의 범위가 타자를 향한 투구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견제구 실책은 투수의 집중력, 몸 상태, 혹은 긴장 수준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 상황의 압박이 높을수록, 그리고 투수의 루틴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수록 견제 동작에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윤성빈이 첫 정규 시즌 등판이라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견제구를 크게 실패한 것은 신체적 제구 문제와 함께 심리적 안정성의 문제도 함께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단 한 번의 견제 실패만으로 이 판단을 확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러나 시범 경기의 볼넷 패턴, 정규 시즌 첫 등판의 볼넷 2개와 견제 실패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경계심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데이비슨 삼진 처리가 가진 의미 부정적인 장면들 속에서 맷 데이비슨을 상대로 직구 4개 이후 포크볼로 헛스윙 삼진을 만들어낸 승부는 분석적으로 중요한 장면이다. 데이비슨은 KBO에서 검증된 장거리 포수형 거포다. 이런 타자를 상대로 직구로 카운트를 잡고 포크볼로 승부를 결정짓는 시퀀스는 윤성빈이 단순히 구속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배구 설계가 가능한 투수임을 보여준다. 직구로 타자의 타이밍을 잡아놓은 뒤 아래로 떨어지는 포크볼로 헛스윙을 유도하는 것은 빠른 공과 느린 공의 속도 차이를 무기로 활용하는 표준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 장면이 의미 있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에 있다. 강속구 투수가 내 공을 믿고 직구만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타자의 반응을 읽고 배합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김태형 감독이 포심을 더 과감하게 사용하길 바란다는 뉘앙스는 직구를 숨기지 말고 자신있게 던지되 배합의 완성도를 높이라는 방향 제시로 읽힌다. KBO 강속구 투수의 성장 경로,
유사 사례 비교 KBO에서 160km급 강속구를 보유한 투수가 제구 문제를 겪으면서도 점진적으로 필승조로 성장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는 여러 팀에 걸쳐 관찰된다. 성공 사례의 공통점은 대체로 두 가지다. 첫째, 구속을 약간 양보하면서 릴리스 포인트를 일관성 있게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최고 구속을 유지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구속대를 확보하는 쪽으로 피칭 스타일을 조정한 투수들이 제구 개선에 성공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직구 이후의 결정구를 발전시켜 타자들이 단순히 구속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포크볼이나 슬라이더 같은 낙차 혹은 행방향 변화구가 직구와 조합될 때 타자는 어느 공에 반응해야 할지 판단이 더 어려워진다. 반면 제구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한 강속구 투수들은 대체로 구속에 대한 집착이 메커니즘 수정을 방해했거나 부상으로 인한 반복적인 이탈이 성장 연속성을 끄는 경우가 많았다. 윤성빈의 경우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27세라는 나이는 메커니즘 수정이 여전히 가능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절망보다는 관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롯데 팬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에 무게 특정 선수를 두고 팬들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윤성빈이 이 표현으로 묘사된다는 것은 그가 아직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팬들의 인식이 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 인식은 선수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높은 기대와 반복되는 아쉬움의 조합은 선수가 등판할 때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만들어낸다. 역설적으로 이 압박이 제구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필승조 투수에게 요구되는 심리적 안정감은 경기 결과에 대한 불안을 관리하는 능력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윤성빈이 이 순환을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올 시즌의 핵심 과제다. 그것은 기술적 수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상황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멘탈 훈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다. 이 분석은 강속구 투수의 제구 과제와 필승조 역할 요건이라는 구조적 주제를 다루기 위해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